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중년 자연유착법인데요. 이런 주제로 자꾸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다른 병원에서는 중년분들에게 자연유착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일단 절개 상안검을 보통 하라고 하겠죠. 절개 쌍꺼풀 수술 또는 피부를 자르는 절개 상안검 수술을 권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페이닥터 할 때 이제 그 병원 대표원장이 정해놓은 어떤 룰 안에서 페이닥터를 했었으니까 대부분 50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자연유착법을 하지 말아라, 아예 그냥 할 생각을 하지 마라, 해주지 말아라, 된다고 생각해도 해주지 말아라, 뭐 거의 이런 식의 어떤 지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절개 상안검이 아무래도 더 절개법이 더 오래 걸리니까 더 비싼 수술이니까. 근데 이제 굳이 그거를 더 싼 수술인 자연유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실장들하고 어떤 말을 맞추는 데 있어서도, 환자를 이렇게 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실장은 안 된다 그랬다가 원장은 된다 그랬다가 여러 가지 혼선을 주는 말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50세 이상은 비절개법, 자연유착법은 안 하는 걸로 하자, 거의 이렇게 암묵적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중년분들에게 자연유착법을 안 해드리죠. 무조건 절개 상안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 근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피부가 처져 있으니까 그거를 따르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 또는 처져 있는 상태에서 찝으면 이상한 쌍꺼풀이 나온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런 근거로 제시를 하는데, 사람은 처진 피부나 어떤 노화가 오는 속도, 피부 타입, 탄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같은 50대 또는 뭐 60대라고 하시더라도 다 조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눈이 또 들어간 사람도 있고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눈썹의 뭐 높이나 어떤 이 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50세 이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가 많이 처져 있다는 말도 잘못된 말이고, 자연유착법이 안 된다는 말도 사실 근거가 없는 말이죠.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제 피부를 자른다는 그 말 있잖아요. 그거를 꼭 쌍꺼풀 쪽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피부 자르는 거는 눈썹 밑에서 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얘기는 뭐 따로 이제 자연유착법과 예를 들어서 눈썹하고 화상을 조합해서 수술하는 뭐 그런 영상도 제가 제작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떠나서 자연유착법만 진짜 심플하게 중년분에게 자연유착법만 해드린 이제 그런 분들을 보여드릴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년분들도 자연유착법을 해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사실 사진으로 보고 이런 케이스는 된다 안 된다, 그걸 이제 본인한테 적용할 수는 없어서 사실은 상담을 오셔서 이런 부지로 쌍꺼풀을 이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잡아보고, 자연유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거든요. 뭐 대략 한 15mm 정도까지만 잡을 수 있어요. 중년분들은 뭐 12, 13mm 정도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술하는 과정이 좀 더 어렵죠. 같은 자연유착법이지만 피부가 안 처져 있고 탱탱한 젊은 사람을 한 9mm, 10mm 잡는 것과 피부가 늘어져 있고 약해져 있고 양쪽이 많이 처져 있는 그런 분에게 12, 13mm를 만들어서 비슷한 두께를 만들어내는 것은 같은 자연유착법이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난이도는 훨씬 높아요, 사실. 그래서 조절하면서 다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더 많고, 그런 빈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도 한쪽을 했다가 풀고 다시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해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렵고 좀 번거롭긴 한데, 안 되진 않는 거니까 좀 뭐 한 번 다시 하더라도 절개를 원하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오시면은 이런 부지로 쌍꺼풀을 어느 정도 높이로 잡아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개를 굉장히 꺼려하는,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걸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또는 이 정도 처진 경우라고 하면 중년도 자연유착법을 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은 노년이 아닌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케이스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50대 여성분 같은데, 이제 본인 쌍꺼풀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바깥쪽만 조금 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쌍꺼풀의 높이가 나쁘지 않죠, 좋죠. 그런데 라인 디자인을 들춰보니까 뒤쪽이 조금 떨어지는 디자인이더라 라고 하면 뒤쪽만 이렇게 올리는 비절개 쌍꺼풀, 그러니까 자연유착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인을 아주 많이 올릴 수는 없었지만 눈썹도 가깝고 하니까 안쪽은 그대로 유지하고 바깥쪽만 이렇게 조금 올리는 이 정도 변화는 자연유착법으로 가능하다. 이거를 꼭 처진 피부를 잘라야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쌍꺼풀 라인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mm인데 12mm로 올리면 이런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처진 양은 그대로인데 분명히 덜 처져 보이죠, 수술 후가. 라인을 자체를 올렸으니까. 그래서 피부가 접히는 위치,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는 위치를 바꿔주면 피부를 전혀 자르지 않고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본인 쌍꺼풀이 괜찮게 있는데
바깥쪽만 좀 떨어져 보인다, 처져 보인다 라고 하셔서 그 부분만 올리는 이제 자연유착법을 했고, 이제 눈 위에 꺼진 것 때문에 지방이식 좀 같이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니까 쌍꺼풀이 밖으로 갈수록 이렇게 뻗으면서 좀 더 젊어 보이는 젊은 사람 형태의 쌍꺼풀로 변화가 잘 일어난 그런 분이 되겠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쌍꺼풀이 괜찮으신데 특히나 오른쪽 바깥쪽 쌍꺼풀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 좀 내려온다 라고 하셔서 그걸 좀 올리는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그런 쌍꺼풀 형태로 수술을 해드린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다음 분의 경우 이제 이분도 사실 쌍꺼풀이 있으신 거거든요. 있으신데 처지면서 거의 속쌍꺼풀이 됐다, 전 쌍꺼풀이 거의 안 보이게 됐다 이건데, 다른 절개 수술이나 이런 거 싫으시다는 거예요. 비절개로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본인 쌍꺼풀보다 한 2mm나 3mm 정도 위에 잡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을 많이 보이게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처진 피부량이 상당히 많으시고, 이분은 60대 같죠? 눈과 눈썹 사이 거리도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크게 쌍꺼풀 수술을 하면 분명히 어색하거나 이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비절개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까지는 절개 없이 버텨보고, 이 이상한 수술을 비절개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쌍꺼풀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은 아마 이마 거상을 해서 해결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수술 전 상태를 보고 무조건 뭐 절개를 해야 된다, 또는 이마 거상을 바로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원치 않으시면 이 정도까지는 해놓고 또 한 10년 버티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마 거상을 하고, 이런 침습적인 수술을 좀 더 늦추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분의 경우도 본인 쌍꺼풀이 있으신데 거의 속상이 됐고, 양쪽이 좀 다르고, 아무튼 바깥쪽이 처져 있다는 점 불만이신 거죠. 그래서 대부분 동일하죠, 중년분들의 불만이 나왔던 상태가. 그래서 바깥쪽 쌍꺼풀을 이렇게 올리는 비절개 쌍꺼풀 자연착법을 해드렸고, 아주 화려하게 될 수는 없었지만 2mm 정도 올린 것 같네요. 그 정도 효과는 낼 수 있다 라는 점이고요. 분명히 효과가 있죠. 다음 분의 경우도 거의 속쌍꺼풀이 된 자기 쌍꺼풀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2mm 정도 올려서 쌍꺼풀을 대칭도 좀 맞추고요. 그 다음에 좀 덜 처져 보이게, 처진 피부가 남아있죠. 분명히 남아있고 덮는 피부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피부를 자른 게 아니니까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수술 전보다는 나아진다는 거죠. 덜 처져 보인다는 거죠. 아무것도 절개를 하지 않고 이 정도 효과를 낸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수술인 거죠. 다음 케이스들부터는 이제 재수술 케이스인데, 재수술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수술을 이제 예를 들어서 10mm 이하로 잡았었는데 그게 처져서 얇아졌거나 뭐 그런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12mm, 13mm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상담 때 오시면 이렇게 본인 쌍꺼풀을 자로 재보고 지금은 몇 밀인데 이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면 그렇게 이제 수술이 진행되는 것이고, 자연유착법 재수술을 통해서 이분도 라인을 뭐 아주 화려하게 하진 않았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하면 어색할 눈이라서 그렇게 권하지도 않았지만, 어찌됐든 좀 처져 보이던 눈이 좀 덜 처져 보이게 좀 회복이 됐죠. 그래서 비절개법으로 이 정도까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케이스도 자연유착법을 한번 하셨다는데 좀 느슨해지고 처지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덮여버린 속쌍꺼풀 되신 분이라서 이분은 한 2, 3mm, 3mm 정도 올린 것 같네요. 그래서 쌍꺼풀을 훨씬 더 시원하게 높게 바꿔드린 분이고, 나이가 많은 중년분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좀 처져 보였던 그런 눈이 자연유착법 재수술로 훨씬 더 안 처져 보이게 좀 더 화려한 쌍꺼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나온 분들은 이제 다행히 자연착법만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높이의 쌍꺼풀을 만들어냈던 분이에요. 그게 낮은 쌍꺼풀을 원해서 가능했던 경우도 있고, 또는 높은 쌍꺼풀을 원했는데도 실현 가능했던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들 접하다 보면 이 정도만 처진 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더 연령대가 높은 분들, 또는 더 많이 처진 분들, 또는 더 높은 쌍꺼풀을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자연유착법을 하더라도 이제 눈썹 화거상이라든지 이마 거상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환자를 자연유착법만 가지고 이분들처럼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이 정도 높이의 쌍꺼풀까지는 할 수 있었다라는 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실제로 오셨을 때 이것만 해서 이제 해결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수술을 권할 수도 있지만, 그럼 그렇게 다른 수술을 권한다고 해서 그거를 뭐 오해하거나 제가 뭐 수술을 더 과잉으로 권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해드리고 있고, 좀 더 좋은 결과 또는 좀 더 높은 쌍꺼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처진 피부를 자르는 수술을 좀 더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